안녕하세요. 대만에 사는 한국인 씨앗입니다. 예, 오늘은 종소세 신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예, 원래 주변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한 분씩 이야기하기도 좀 한계가 좀 있고요. 예, 저를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우선 대만 사람들은 올해부터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해졌어요. 근데 외국인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드렸는데요. 예, 대만 재정부의 전자신고 서비스망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종합소득세라는 곳을 누르면 안 되고 외국인 종합소득세를 눌러야 돼요. 자, 제가 좀 화면만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예, 보시면은 여기 종합소득세가 따로 있고요. 여기 외국인 종합소득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셔야 되고요. 예, 이거는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선택 사항이 나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버전이 따로 있고요, 웹 버전이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PC가 윈도우 버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윈도우 버전으로 하게 될 거고요. 윈도우 버전을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요렇게 도스 느낌의 아이콘이 하나 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 초급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중문, 지금 중문으로 선택을 저는 했는데 중문, 영문 선택하셔서 OK 누르시면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 화면이 이제 최신 버전을 확인한다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네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신고 연도가 뜨는데 제가 신고할 연도는 이제 2020년, 작년 2020년도니까 중화민국 연도로 109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됩니다. 절대 올해의 연도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고하는 게 모두 작년 연도 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예, 꼭 이 연도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는 제가 납세 의무자 또는 대리인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본인이 하시니까 납세 의무자 본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인 IC카드가 없는데 이제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자연인 찌라는 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인 IC카드가 있으신 분으로 하시면 되고, 대부분 건강보험 카드는 있으세요. 예, 건강보험 카드가 있으시니까 그걸 이제 비밀번호가 설정일 그 전에 하셨거나 아니면 새로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항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증이 없으시고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아마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보통 대만에 있으시고 여기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신고자를 하시는 분, 이제 급여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ARC 넘버, 그러니까 ARC 이제 AC 뭐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F 뭘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냥 세 장의 문서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인쇄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신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네, 그거 보시고 두 번째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소득을 열거해 놓은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비용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소득이 들어왔던 것들을 전부 열거한 거랑 그 모든 비용, 내가 냈던 보험금이나 의료 비용이나 병원 진료 받았던 것들, 그리고 그 외에 교육비 그런 것들이 다 열거가 돼요. 그건 물론 이건 대만 소득세법, 그러니까 세법 기준으로 열거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자신이 아는 것들과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프린트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09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를 이제 신청하는 자료를 그러니까 업로드 시켜가지고 이제 신고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이제 이거는 그 건강보험에 있는 그 등록된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용이 이제 뭐 빠뜨린 소득 없이 신고 잘하라는 내용이고요. 예, 공개 내역과 출입구 관련된 내용도 확인해서 자신의 권익을 잘 찾고 의무를 잘 이행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확인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그 3장짜리 문서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떴던 소득 내용과 비용이 열거되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주의해서 이제 신고하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확인 누르고 나면 이렇게 뜨는데, 요걸 이제 저는 밑에까지는 아직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냥 화면 캡처만 하다 보니까. 자, 이게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소득 신고예요. 여기서 그래서 얼마를 받았는지 소득액이랑 그런 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다 이자 소득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밑으로 가면은 여기 밑으로 가면 더 있는데, 예, 요거 이렇게 보시고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밑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다 열거가 돼요.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아까 여기 전부 선택하시고 이게 대입을 누르시면은 네, 다음 화면에 뜨기 전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확인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시면 이게 위에 카테고리를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예, 위에 카테고리 순서대로 이제 하나하나 입력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 위에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1번 첫 번째 항목 보면은 여기 4가지가 또 이제 하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무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제 기본 정보를 확인을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주소랑 뭐 전화번호, 이메일 등 확인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여기 이게 다음 장 여기 밑에 아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다음 장 넘기시는 게 있으시거든요. 그걸 넘기시면은 요거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확인하라는 이제 주소, 특히 주소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 이 주소는 ARC 주소랑 같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확인 누르시고요. 이거는 이제 신청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회사에 경리분이 대신 해줄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거류증 기간이 나오는데, 이 거류증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민국 가서 이제 거류 기간 증명서를 받거나 여권 사본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산망이 통일이 돼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내가 365일 중에 334일을 대만에 거주한 게 맞는지 요거 확인하시고요. 왜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게 거류 기간이 그 절반 이상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185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야지만 이 소득 신고에 있어서 일반 세율인 5%를 받아요. 예,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냥 20%를 받으니까 그 기간을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이 거류 기간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 이 거류 기간이 내가 334일을 대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맞으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거 기입하시고요. 예. 자, 그럼 이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부양 가족이 나오거든요. 부양 가족인데 일을 안 하는 동거하는 가족들은 모두 적으시면 돼요. 이제 배우자는 앞에 적었으니까 괜찮으시고, 이제 일을 안 하는 이제 동거하시는 가족들. 근데 해외 거주자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군 관계 증명서를 이제 막 공증 받아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송금한 증명서도 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번거로우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손자, 이제 자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 적고 중국어 이름 적고, 여기 보면은 이제 손자인지 자녀인지 부모인지 이렇게 기입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거는 가능한 많으면 공제가 많이 되니까 많이 하면 좋고요. 예. 그다음 이제 소득 자료를 쭉 넣어요. 아까 앞에도 한번 있었지만 소득 단위가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이렇게 뜰 거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기본급 받으시는 분들은, 외국인 최저 받으시면 이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예. 연봉이 이제 54만 9,600원이 나오는데 요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은행에 넣으면 이제 은행 이자가 생기잖아요. 예, 은행 이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 은행 이자고, 은행이 이자 발생한 거에 대한 세금을 또 뺀 거예요. 요것들이 합쳐서 내가 총 소득이고
이게 내가 지금 낸 세금이에요. 원천징수 당한 거 금액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이 이제 549,6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20만 원을 무조건 빼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득을 하시는데 20만 원 왜 빠냐면 이제 버스 1년 동안 이제 버스 타고 출근하고 이제 밥 먹고 뭐 사회생활 하면 기본적으로 드는 게 20만 원은 든다라고 1년에 20만 원 든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고 이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만이. 그러니까 20만 원 빼면은 349,600원에 대한 급여 소득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여 소득은 349,600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이게 이 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아래에 보시면은 내가 낸 소득 이제 낸 비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 직장에 엮여 있는 그러니까 보험이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그 건강보험이 이제 회사가 낸 거 빼고 이제 내가 낸 것만 해서 7,728원을 제가 냈고요. 이분은 이제 7,728원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보험을 10,000원 정도 낸 거예요. 이제 992원을 또 개인 보험으로 내셨고, 그 다음 내가 병원 간 게 이제 150원, 600원, 1,200원. 병원을 거의 안 가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합계가 이제 2670원인데,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위에 이렇게 보세요. 12만원은 이제 표준 공제액이 있어요. 기준인가 이제 한 사람당 직장인 한 사람이 12만원은 낸다는 거죠. 이제 병원 가고 이것저것 해서 월세랑 다 해가지고 대충 12만원이더라. 대충 그렇더라. 그래서 10만원 이제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2만원이 높아요. 2670원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12만원이 높겠죠. 그럼 12만원만 이제 12만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본 공제만 하시면 되고, 대부분 또 넘지 않으실 거예요. 10여만원을. 왜냐면은 이 신고자분이 이제 외국인 기본 최저급여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 나는 게 이제 비용에서 아파트 이제 사시는 분 이제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가 이제 보통 외국인들은 보통 2만 원대 많이 사세요. 그러면 2만 원대 사면 12만 2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데, 대부분의 대만 집주인들이 월세 신고를 안 해요. 그걸 전제로 이제 세를 주기 때문에 그게 신고가 안 될 거고요. 신고를 꼭 해야겠다고 하면은 더 내야 될 게 10%, 14%를 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재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주택 보조를 받으시니까 회사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또 이게 별 해당이 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케바케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회계사분이랑 상의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제 저처럼 이제 저나 이분처럼 현재에서 이제 소득신고를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여기서는 확인만 하시고 꼭 표준 공제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시스템에서 세금을 덜 내는 기준을 선택해서 잡아주니까 우리가 꼭 반드시 이제 표준과세 버튼을 요거 있잖아요. 요거 버튼을 꼭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누르지 마세요. 그냥 저는 이제 누르지 말라고 권유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세요. 네. 자, 그럼 가장 어려운 것이 지났는데, 이번 항목에서는 다시 한번 최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공제 부분을 확인하는데, 기본 생활비 차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오면 기본 생활 차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게 뭐냐면 1인당 182,000원을 생활비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혼자 사는 분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만 보시면 돼요.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애들을 양육하거나 부모님 모시면 생활비가 더 들거든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들어요. 왜냐면 혼자 사는 분들이 돈이 많이 드는 건 이제 유흥비나 그런 게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1인당 182,000원이라는 생활비 차익 보충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1인당 182,000원 했을 때 공제액이 더 크면 그 차액만큼
그 차액만큼 보충을 해서 공제를 더 해준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는 분은 혼자 사셔서 추가 공제가 되지가 않아요.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근데 이제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1인당 182,000원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5명이다, 뭐 4명이다 그러면 4 곱하기 182,000원을 받아서 차익이 더 많으면 더 하게 되니까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여기 맨 위에 보시면 12만원 이제 공제를 받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12만원 받는데 특별 공제가 있어요. 763원.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763원이었잖아요. 근데 은행 이자로 27만원까지는 특별 공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금이 많아도 세금을 거의 안 내요. 저금이 많아도.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해외에서 번 돈을 이제 대만 국내로 많이 입금시키는 이유가 이거 같은데, 별로 감 안 오시죠? 별로 감 안 오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돈으로 10억이야.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막 발생하잖아요. 10억에 대한 이자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국 돈을 갖고 오셔도 돼요. 예. 왜냐면 대만은 이제 재산세가 없는 나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돈이 많은, 그러니까 예금이 많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재산되는 세금을 안 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낸 이자 763원은 모두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모두 공제받는 금액이 12만 그리고 763원을 이자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생활비 차익이라는 게 뭐냐면은 1인당 182,000원이 넘어가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28만 8,760원. 나는 12만 764원인데 왜 이게 20만 8,764원이 됐지? 요건 왜 그러냐면은 1인당 88,000원의 기본 면세액이 포함돼서 그래요. 기본 면세액이 뭐냐면 1인당 기본 면세액은 내 가족당 88,000원의 기본 면세액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20만 좀 넘는 돈이 있는데, 그래서 18만 2천원에서 20만 8천원 빼면은 이게 왜 0원이 되냐면은, 원래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보전액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까지는 다 0원으로 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면은, 위에서 한번 보면은 20만 원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인당 20만 원의 소득 관련 기본 필요 경비예요. 예, 요걸 빼준 거고. 근데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이 3%로 이렇게 변경돼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소득 신고를 많이는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3% 빠진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거의 패스가 많아요. 이 다음 장 보시면은 투자 손실에 대한 거,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창업 투자해서 손실 보신 분, 그리고 주택 재구매하신 분들. 자, 해당 사항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해외 소득이 많고 한 이제 굉장히 소득이 복잡하신 분들이 많아요. 막 대만 분들 같은 건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 장 넘어가서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최종 결과인데, 자, 우리는 그냥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7080원 내는 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7080원 어떻게 내는지 마지막을 이제 최종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요거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20만원 빼면 이제 소득에서 54만 9,600원에서 20만원 뺀 금액 요거 나오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다 플러스 이자를 포함해서 이제 35만 363원이 이제 총 소득액이라고 부르죠. 총 소득액이라고 부르고, 면세액 1년에 면세액이 88만 8,000원 빼드렸고요. 그리고 면세액 12만원을 빼면은 이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14만 1,600원이 나와요. 예, 요게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표준 그게 이제 5% 세율을 받게 되는데, 요거 하면은 7080 이제 7,080원을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은행은 원천징수거든요. 원천징수 해가지고 142원을 원천징수 받으셨어요. 내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 빼면 이제 6,930원을 이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이제 화면 해가지고 요거 이제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장하시면 요렇게
이제 계산표가 나와요. 요거 저장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뭘로 낼 거냐 이제 이제 묻는데요. 여기서 저는 보통 현금을 선택해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 카드로 해야 되려면 이제 카드 이제 그 기계도 있고 해야 되니까, 아니면 신용카드 있으신 분은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신청하시고 현금 납부하신다 그러면요, 이렇게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제 신고서를 이제 저장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저장하고 이제 업로드 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백업 파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신고한 거냐 백업 파일을 하시면 돼.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파일명 그대로 해가지고 요 경로 확인해서, 뭐 경로가 이제 대시일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저는 대시일을 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긴 한데, 요거 이제 제가 이제 2명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장 누르시고, 그럼 이제 만족도 조사 나와요. 그럼 뭐 만족한다, 아주 만족한다, 그냥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냥 확인 누르시고, 그 비밀번호 누르시고요. 비밀번호 누르시고, 이거는 이제 그 IC 카드, 그 건강보험 카드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 뜨시면 돼요. 다 뜨시면은 요렇게 이게 납부할 금액이 나와요. 6938 해가지고 뭐 주소랑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PDF 파일을 해서 인쇄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지로용지 자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편의점이나 은행 가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뭐 아까 그 전에 이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하시면은 그 화면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확인 누르시고요.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확인이 나오는데, 확인 누르고 이제 성공했다는 화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셔야 되나요? 이제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또 다시 이 마지막 요거 마지막 성공한 거에 대한 이제 이걸 한 거에 대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또 확인 누르시고, 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하겠다고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이 화면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이제 검색하는 게 나와요. 확인, 이제 내가 결과를 확인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본인이고, 이제 신분증 번호 누르시고, 생년월일에 생년만 적으십니다. 태어난 해 적으시고, 그리고 요거 나오거든요. 요거 번호, 인증번호 요거 누르시고, 고인들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언제 내가 신고를 완료했다. 이게 돈을 납부했다는 게 아니라 신고를 완료했다가 나와요. 완료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저장해서, 저장한 거나 아니면 이게 남의 컴퓨터, 이게 다른 사람 컴퓨터는 삭제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내 거면 그냥 이제 해가지고 저장하시고, 이제 뭐 아까 저장했으니까 또 저장할 필요 없으시거든요. 저장하지 않고 나가겠다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소득세 신고가 완료하게 돼요. 뭐 영상 몇 분 안 됐는데, 준비할 게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대만에 사시는 한국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뭐 대만 살면서 필요한 뭐 세무, 법률, 회계 지식들에 관련된 것들을 할 것 같고요. 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완료하시고, 뭐 앞으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면 뭐 제가 좀 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건 제가 좀 넣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뭐 유학도 했고, 뭐 여기서 직장도 다녔고요. 사업도 했고, 창업도 제가 직접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뭐 대만에서 돈 벌고 아끼지, 뭐 절세하는 것까지 빨리빨리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열심히 배워서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씨앗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또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반말을 했네요. 안녕히 계세요.